피해자 유모 씨는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인하대 주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수사팀도 딥페이크 수사팀이 생길 정도로 통벌도 높고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석 달 뒤 형사 사법 포털을 확인했더니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유 씨처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전모 씨가 합성 사진을 출력해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이번엔 해외 SNS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 나 말고도 이런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도 알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구한 링크를 타고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겁니다. 지인이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번호 그리고 주소지까지 있는 내용들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도 봤었고. 유 씨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에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인하대 남학생이었는데 곧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보고 실존 인물이 맞는지 궁금했던 것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호지나 시청에 관련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제작한 자, 그다음에 이것을 유포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 씨는 자료 취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10차례 연락을 해온 남성 한 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적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명 참가자 가운데 1명이 처벌된 겁니다. 반면 피해는 현재형입니다.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방통위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뿐 방 자체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비방까지 서너 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해 초 인하대 졸업생 유모 씨는 익명의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 당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신상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 씨가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여성의 나체 사진에 유 씨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유 씨의 목소리로 노예나 주인님과 같은 단어를 말하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무려 1,200명. 방이 개설된 시점은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스티커 사진을 계속 저희 이모티콘처럼 올려가면서 한물간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들은 대놓고 유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봤다, 본인이 맞느냐 하는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들었고 전화를 걸고는 유 씨가 받지 않자 다짜고짜 욕설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진짜 20번, 30번 넘게도 전화가 왔었고 근데 이게 전화만 오는 게 아니라 보이스톡이라든지 DM, 카톡 이렇게 다 문자까지 오니까. 유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보복이 돌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유 씨 지인들 모습으로 합성물을 만든 뒤 유 씨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흉기로 지인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얘는 지인들 버리고 지인들 팔아넘기고 숨어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건 유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악된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고 이 중 3분의 2가 인하대생이었는데 모두 학내 유명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 이름을 나열하고는 투표로 다음 피해자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도 세대가 있더라고요. 단톡방에 1세대 누구는 지금 잘 살아있나?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이제 한물 가지 않냐.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검거됐지만 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주범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발생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도 곧 불구속 입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어제 보도 이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화들이 여전히 오갔습니다. 경찰이 움직일 것 같으니 조심하라며 몸을 사리는 듯한 반응도 잠시, 보도에 나온 피해자는 누구냐, 이걸로 무슨 징역을 1년이나 받냐고 말합니다.
보도 후 새로 들어온 참가자는 이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걱정이 크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합성물을 다시 올리는 이가 나타나더니 대화방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5월 MBC가 서울대 대화방 성폭력 사건을 보도했을 당시에도 이들은 대화방에서 검거되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며 실수만 안 하면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일종의 남성성의 과시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집단에서 되게 주도권을 갖는 형태로. 심지어 가해자들 중 일부는 대화방을 넘어 실제로 학교까지 찾아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하대학교 내 건물을 촬영했다며 인증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속한 동아리방에 들어가 스타킹을 훔쳤다며 자랑하는 글을 게시한 겁니다. 또 학생 카드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하대학교 측은 피해자는 본교 학생이지만 가해자들이 아직 인하대생으로 밝혀진 건 아니라면서 사건에 인하대 명칭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피해 신고를 접수해 심리상담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